두꺼워서 고생하셨죠? 그런데 두꺼운 책을 한번 완독하고 나면 책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확 살아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조 할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왜 고대에 그것도 서양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가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이 책을 사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낳고 기른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의 도서관 구독자님들은 지금부터 24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로 돌아가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당군이 세운 나라가 2333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태어난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힘이 곧 정이이던 이 시절은 전쟁과 역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전쟁사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일생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동맹과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고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10년 전 소크라테스 부모님이 겪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두 번째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소크라테스가 40대 때 아테네 동맹국과 스파르타 동맹국 간의 패권 전쟁입니다. 30년 동안 전쟁을 했고요. 아테네가 쇠락하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전쟁으로 흥하고 전쟁으로 망했죠. 에게해는 그리스와 지금의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쪽은 그리스 동맹이고 한쪽은 페르시아 동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제국입니다. 지도 색깔만 봐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 동맹은 천여 개의 느슨한 도시국가 폴리스 연합체였습니다. 소크라테스 부모 세대는 무려 100년 동안이나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와서 아테네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테네 사람들은 페르시아 패자만 들어도 오금을 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에게 시달리던 아테네에게 굿 찬스가 생겨납니다. 이 당시 화폐는 은인데요. 기원전 483년 아테네의 남부 구롱에서 일하던 노예가 은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3단 노선 200척을 주문하고 해군력이 강해진 그리스 동맹은 전쟁을 일으키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100년 동안이나 원수였던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된 아테네 사람들은 서양의 자유가 동양의 압제를 물리쳤다는 자부심에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작은 도시 아테네는 천하무적이 되고 각 동맹국으로부터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도시가 건설이 되고 자유민주라는 새로운 사상이 생겨납니다. 물자도 사람도 풍부하게 된 아테네는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은 민중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신감과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10년 후 소크라테스는 석공인 아버지와 산파를 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테네는 왕과 귀족으로 구성된 회의 대신에 데모스, 곧 민중의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도시국가를 통치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 시민에게는 시민 한 명당 노예 두세 명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노예 덕분에 일상이 해결된 아테네 청년들은 아고라에 모여서 민주주의를 토론하고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김나시온에 모여 몸을 단련하거나 사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몰랐고 신은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종교와 전쟁은 아테네를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종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자율권이 1도 없었고 잦은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죽어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날마다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조각상입니다. 정말 조각 같은 몸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영혼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늘 맨발에 낡은 옷을 입고 입은 툭 튀어나오고 이마는 넓적하고 아주 못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신선하게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내면의 아름다움, 즉 덕으로 위대해진다고 그리스 사회와 색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미룰 게 아니라 개개인이 생각을 하라고 외칩니다. 인간의 존재를 발견한 거죠. 이후 17세기에 오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 유명하죠.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고 캐묻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무기력한 인간에게 인류 최초로 생각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 할아버지가 오늘날까지는 물론이고 영원히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찰하라, 질문하라,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말은 여전히 지금 또 인문학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새로운 사상에 환호하는 젊은이들이 30년 동안이나 동지중해에서까지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아테네를 찾아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물자가 모여들고 살라미스 해전 이후로 풍요로워진 아테네 사람들은 점점 물질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어김없이 소크라테스는 당신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달려가면서 왜 영혼은 돌보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민주정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고 물질도 넘쳐나는 중흥기에는 소크라테스 말이 좀 거슬리기는 해도 모두가 관대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재주로 갑자기 영향력을 얻은 사람들을 질투하는 동시에 숭배하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소피스트들은 아고라에서 말 잘하는 법을 팔았고 수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회는 나이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고 힘은 젊은이에게, 지혜는 노인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소피스트들이 아고라에서 말 잘하는 법을 팔 때 비물질주의인 소크라테스는 그런 일을 무척 꺼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만 이해하던 아테네 젊은이들에게 도대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당신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귀찮게 캐물었다고 합니다. 평화의 시절이란 영원하지 않잖아요. 스파르타는 틈날 때마다 아테네 동맹국을 침범해서 자신의 동맹국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 동맹국과 스파르타 동맹국 간의 싸움이었고 30년이나 지속됩니다. 전쟁과 역병으로 아테네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 혼란이 지속됩니다. 노예들이 스파르타에 투항을 했고 노예 없는 아테네는 더 이상 은을 캐낼 수 없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나고 자라던 성장기에는 아테네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했지만 소크라테스가 노년이 될수록 아테네도 쇠락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지쳐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영혼이니 덕이니 가치니 하는 것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누구 탓으로든 돌리고 싶어 하는 집단 심리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와 똑같습니다. 아테네 황금기에는 소크라테스를 환호하며 따르던 젊은이들이 30살이 됐을 때 그들은 70이 넘은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웁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도 너무나 꼿꼿했고 민주주의는 개개인이 덕이 있어야 한다고 배심원들에게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이 확정되고 친구들이 탈옥을 권유했지만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아테네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고 위안을 받으려 했지만 그들은 더 우울해졌고 아테네는 더 쇠락해져 갔다고 합니다. 540페이지가 넘는 광범위한 이야기를 10분 안에 줄인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원전의 소크라테스가 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지,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말들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이 책은 완독한 겁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럴까요? 감사합니다.